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구나. 될것 같아요. 응. 응?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무슨 방송이냐고 물으시네. 그냥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첫 방송이어가지고 좀 긴장해서 사실 댓글을 많이 못 봤거든요. 좀 저희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방송을 봤더니 그래도 질문들이 좀 있었었어요. 답변을 좀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듣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강영석 변호사님과 같이 방송 안 하시나요? 하시는데요. 네, 여기 부산이어가지고. 네, 부산까지 오실 수 있으실지. 한 분은, 저도 인블리 피해자고요. 만블리였고, 애기랑 애기 엄마 피해자예요. 여기는, 아니, 어제 카페가 너무 시끄러웠었어가지고, 제 숙소로 쏘리님을 불렀어요. 어떤 피해? 어제 거 못 보셨구나. 네. 네, 부산 좋아요. 놀러 온 거라 쏘리님도 보고 이렇게 라방도 하게 돼서 좀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네요. 네, 안전해요. 네. 네, 안전해요. 어제 거 못 보셔가지고. 네. 이 피부 피해자시고요. 네. 말씀 네. 간략하게. 그냥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인블리를 원래부터 이렇게 알고 좋아했던 고객은 아니었고, 인블리 씨가 임신을 하셔서 이제 만블리 라인을 런칭을 했을 때, 저도 그때 비슷하게 임신 중이었었어가지고, 만블리 텐션 슬랙스가 인스타에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때 인부 바지 사는 거를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고객이었고요. 그래서 인부복들 좀 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임산부인데도 테스트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기초 라인을 런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품 좀 사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 뭐 럭키 발라주려고 만들었어 했던 그런 화장품들도 좀 샀었었는데 그래서 애기랑 저랑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났었어요. 그리고 옷까지 몇 개 샀던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알펜 패딩이라든지 삭스일이라든지 좀 몇 개 불량 때문에 그런 환불과 피해 보상을 받았었으나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도 못 받고 치료비도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인블리 쏘리님이랑 피해자분들하고 좀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부산 온 김에 라방 하고 있습니다. 소리 안 나온다는데? 소리 나와요?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안 나와요? 소리 나온다고 하시는데? 끊김이 있다고 하시네요.
끊김 심하다고요? 와이파이라서 그런가? 끊겨요. 좀 약간 개인차가 좀 있나 봐요. 와이파이 때문에. 하실 거 이거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제 라방에서 질문들 제가 한번 보고 요약해가지고 간단히 피드백 드릴게요. 지금 아기 피부는 어떤지, 아기는 몇 살인지 여쭤보셨었는데, 아기는 럭키랑 동갑입니다. 럭키가 6월생이었고요. 제가 7월생이에요. 그래서 동갑이고 딱 한 달 차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인블리가 이제 럭키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화장품을 뭐 예를 들어 진정젤이나 선스틱이나 이게 몇 개를 썼었고요. 근데 바로 트러블이 겨울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환절기쯤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이 원인이라는 거를 당장 모를 때라 애기니까 자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초보 엄마였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세탁세제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보고 뭐 이불도 바꿔보고 소아과도 가보고 그러다가 화장품을 끊었더니 이제 블리블리 상품을 끊었더니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기 피부는 그래도 약간의 흔적이 남은 거 정도 빼고는 아주 많이 괜찮아졌고 그냥 뭐 그맘때 애기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 뭐 약간의 그런 병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진숙 에센스를 럭키한테 발라준다고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임신 중에 핑크 필링 패드, 인진숙 에센스, 그리고 SOS 진정젤 요거 3개를 꾸준히 발랐었어요. 그리고 임신 중이다 보니까 그런 화학적인 화장품들을 가짓수를 굉장히 줄였거든요. 그래서 뭐 색조는 거의 안 했고 정말 뭐 핸드크림이니 샴푸니 치약이니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10개 이내로 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나마 기초라고 썼던 게 블리블리 그 3가지 상품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벌겋게 부어오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났었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임신하고 출산해서 피부가 좀 변했나 보다. 왜냐면 그렇게 화장독에 올라본 게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유 중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별다른 뭐 병원은 가지 못하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화장품만 중단했었는데 그 트러블을 좀 견뎠더니 그냥 서서히 좋아져서 좀 나아져가는 상태였는데 그 화장품 이슈가 한 4월, 5월에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나도 이런 경우를 겪었었는데 이 상품 정말 안전한 거 맞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문제가 있으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고 뭐 트러블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래가지고 5월에 진짜 눈 감고 딱 한 번 발라봤다가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화장품의 문제였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고 솔직히 인진숙 에센스가 뭐 인진숙 100%라고는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피부에 다 좋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에센스를 럭키한테 발라준다고 하시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많이 하시니까 럭키한테 이렇게 찹찹찹 바르면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뭐 저희도
그렇게 뭐 말씀 안 하셔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 테니까 라방 꼭 부탁드립니다. 굳이 아기 로션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는데 굳이 인진숙 에센스를 뭐 도화가 뭐 화이트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홍조를 뭐 개선할 일도 없으시고 네. 럭키님이 네. 뭐 발라주신다니까 뭐. 뭐 자기 아들 자기가 바른다는데 뭐 탈 없으면 뭐 많이 바르시면 되겠네요. 그걸로 뭐 네. 샤워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좀 아기 존용이 있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아이에게 그런 뭐 인진숙 에센스가 뭐 기능성이 보장된 제품이라고 해도 애기들한테는 그냥 보습 정도가 최고인데 굳이 기능성 있는 그런 에센스를 발라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진숙 에센스가 보습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바르니까 좀 스킨형, 예, 스킨형 건조하더라고요. 에센스지. 그거를 마리 에센스지 그냥 스킨이지 스킨. 예, 굳이 애기한테 바를 이유가 있을까? 네, 혹시나 그 임지연 씨가 얘기하시는 거 보고 바를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기 전용 뭐 잘 네. 나오잖아요. 네. 굳이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인블리 행보 보면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4월에 호박즙이랑 화장품 뭐 옷 불량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터졌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어쨌거나 복귀를 하셨잖아요. 이 쇼핑몰을 포기를 못 하신다고 그러셔서 복귀를 하셨는데 이제 그나마 정말 믿고 기다려주신 그런 인블리 팬분들, 고객분들한테 저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니까 화장품도 더 좋은 상품으로 드리고 옷도 더 노력해가지고 질을 높이고 저는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6주년 감사 이벤트라고 하고 2018년도 화장품을 보내지를 않나. 옷도 여전히 불량이고 배송 실수도 굉장히 많은데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나마 정말 믿고 코트 구매하셨던 화장품 구매하셨던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정말 예전처럼 대하시는 걸 보니까 글쎄 이번 일로 별로 깨달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글쎄 자멸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들거든요. 근데 별로 바꾸시려고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뭐 댓글 삭제도 더 아주 칼같이 하시고 교환 환불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냥 제 생각으로는 2차, 3차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도 그래도 인블리 망하지는 않네. 인블리 아직은 잘 나가네. 인블리 옷 괜찮은가 보다. 세일하네. 싸네. 이러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속 피해자가 생산이 되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계속 지금 4월 이후부터 정말 몇 개월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쏘리님한테 피해 당했어요 하고 제보가 계속 오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성이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지만 안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인블리 처음에 왜 좋아하게 됐는지, 500만 원 정도 구매하실 정도로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또 인블리 소리님한테 질문을 하셨던 건데, 아, 저는 처음에 접했던 건 그냥 제가 애 계정으로 이렇게 볼 때 계속 추천으로 떠요. 추천으로 뜨는데, 처음에는 그냥 쇼핑몰 분들, 팔로잉 많으신 분들 계속 뜨잖아요. 그래갖고 몇 번 그렇게 뜨다가 보다가, 약간 좀 쭉방 언니들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옆집 언니 같은? 근데 사실 그렇게 명품 많이 사는 옆집 언니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엔빌리지 사는 것도 아니고 옆집 언니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친근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보니까 제가 봤을 당시에는 이미 임신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엄마가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쇼핑몰에서 그렇게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팔고 이러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몇 번 사다가 보니까 또 계속 처음에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과대 광고? 그런 거에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죠. 품절. 지금 당장, 물량을, 인지숙 에센스 3월 18일 날, 1+1 했던 것도 물량을 다 땡겨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 1원기에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이렇게 1+1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좀 쟁겨놔야지. 그때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누가 만나 콘센트가 아니고 콘테스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애를 또 낳고 나서 솔직히 어디 쇼핑하러 갈 그게 안 되잖아요. 갓난애기 됐고 어디 쇼핑하러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애를 낳은 사람들도 여자기 때문에 이뻐지고 싶고, 또 좀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살이 찌긴 했어도 그런 거 약간 커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또 그때 당시에는 인블리 씨도 이제 살이 좀 찌신 상태에서 약간 커버가 되는 그런 옷들 많이 출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절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다가 저도 나중에 이제 고소당하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오시고 계정 운영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예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이게 500만 원이나 됐구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인블리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인블리 씨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부복이라는 걸 이제 처음 사야 되는 시점이 와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와서, 근데 인부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바지에 이렇게 천 하나 덧대가지고 이 배를 감싸는 스타일인데, 이게 저한테 좀 안 맞기도 하고 좀 실패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딴 쇼핑몰 인부복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모델이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인블리 같은 경우에는 모델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이셨고, 그리고 자체 제작이라면서 자기가 보통 직접 피팅해보고 그거를 이제 제작에도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다른 인부 쇼핑몰에는 없는 상품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사다 보니까 몇 개는 좀 괜찮기도 하고 몇 개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의 그냥 평범한 쇼핑몰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쨌거나
인블리시 인스타라든지 쇼핑몰 보면 정말 막달 만삭이었을 때도 본인이 직접 모델을 자처해서 하시고 출산하시고 복귀도 되게 빠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본인 임지연 임블리 그렇게 딱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그래도 이 브랜드에 애정은 있나 보다.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좋게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솔직히 뭐 옷을 뭐 아주 많이 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인부 옷들 그리고 본인이 임산부였던 시절 애기한테 발라줬다는 그 화장품들 그리고 그냥 몇 개 뭐 겨울옷 같은 거 몇 개 사고 그냥 딱 그 정도였는데도 나중에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작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개 샀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잘못된 상품이고 의욕이 있는 상품이라고 터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호박즙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런데 하다못해 정말 인블리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언니 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뭐 다른 분들만큼 그렇게 많이는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VVIP는 찍었었어요. 저도 뭐 적게 산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많이 옷도 버리고 화장품도 생각해보니까 한 3, 40은 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아깝고 환불도 전혀 못 받고 이래서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영석 변호사님이랑 고소 진행 중인지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집단 소송하고 제 형사 고소하고 그리고 피부 피해자분 형사 고소하고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집단 소송은 지금 조정 기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네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번이나 했었는데 2번 다 불발돼가지고 이제 재판적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잘잘못을 가리고 이제 보상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넘길 것 같고 내년쯤에 이제 뭐 첫 재판이 이제 아마 시작될 것 같고 제 형사 고소권은 제 형사 고소권도 경찰에 제가 8월 26일 날 출석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조정위원회에서 저랑 그 인블리 측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네 화해해라 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일에 뭐 합의가 안 되면 불발되면 뭐 이제 검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도 잘잘못을 따지겠죠. 그리고 피부 피해자분 그분도 경찰 조사 받으셨고요. 그분 것도 이제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검토 중이에요. 저보다 좀 약간 한 단계가 느리시거든요. 저보다 늦게 그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저보다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블랙 컨슈머 계정이었나? 뉴스 같은 것도 뭐 난 게 있는데 피부 트러블 피해자분이 그분이 좀 제일 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트러블 제보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걸 물어봤었어요. 이거 집단 소송 하시겠어요?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솔직히 사람이 저희 같은 일반 서민 같은 이런 서민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뭐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도록이면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머뭇거리고 아니요 그냥 제가 뭐 참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그냥 넘기시고 하지만 뭐 인블리 제보하시는 분들이 인블리의 만행을 알리고 싶다. 저는 그 알리고 싶은 거에 초점이지 뭐 집단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인블리 측이 너무 몰상식하게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있는데 계속 피해자들한테 뭘 가져오라고 뭐 서류를 떼오라고 이런 거는 하면서 정작 보상은 안 해주고 계속 뭐 전화 통화는 계속 하는데 너무 이 고객의 심리를 이거를 화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계속 질질 끌면서 그분 마지막에는 집단소송 뭐 시작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차단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전 직원 제보에 의하면 그분을 정신병원으로 번호를 그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기업이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거의 약간 선구자라고 해야 되나? 집단소송에 물꼬를 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좀 약간 집단소송 하신 분이 그때 100여 명이 신청하신 분이 100여 명이 넘었거든요. 제가 카톡을 그 피해 사진 뭐 그 구매 내역 그리고 뭐 어떤 증상 뭐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걸 제출하셨던 분이 110여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또 뭐 육아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뭐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해드리면 많이 모인 카톡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약간 요런 식으로 해야 될 뿐이 뭐 반장 같은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주번. 어, 주번이었어요, 주번. 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리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블랙 컨슈머 그뭐 반모법인 쪽으로 갔나 아무튼 그런 정보가 흘러가지고 아무래도 카톡에 100여 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뭐 측근이 생각이 다르셨던 분이 계셨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측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피부 트러블 솔직히 그분이 제일 심하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막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기사도 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블랙 컨슈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는 게 왜 블랙 컨슈머예요? 그럼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게 블랙 기업이지 저희는 뭐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래서 뭐 주동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피부 피해자분도 얘기하신 거예요. 주범이 아니고 주번. 당번. 네, 뭐 반장 요 정도?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때문에 당사자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뭐지 복용하셔야 될 약도 많고 이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이거 피부 질환까지 막 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형사고소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해자인데도 이게 형사고소까지 당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지금 피부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계신데 그거에 또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니 기가 찰나르시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부건 측은 또 그런 기사를 내요. 그 사람은 블랙 컨슈머다. 뭐 허위 진단서를 뭐 발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허위 진단서라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고소를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빨리 블리블리를 끊었기 때문에 저도 애기도 지금은 후유증이 심하진 않아요. 많이 그냥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기는 하는데, 정말 다른 분들은 이게 정말 화장품 때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진짜 정말 블리블리가 아닌 다른 뭐 색조나 기초 화장 때문이었을까? 아니 뭐 미세먼지 때문이었을까?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먹는 것 때문이었을까? 뭐 내 생리적인 그런 현상 때문이었을까?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정말 그 와중에 이 화장품 때문이라는 거를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야. 왜냐면 뭐 상품 후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댓글이라든지 이 상품이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설마 이 블리블리 화장품이 문제였을 거라는 거를 인식조차 못 하셨다가 더 심한 피해를 입으시고 이날 이때까지 병원 다니시고 레이저 치료 받으시고 레이저 치료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비보험인데 그래도 이게 흉터가 남으면 안 되니까 본인 사비 써가면서 비싸게 치료 다니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본인 얼굴에 이렇게 트러블이 흔적이 남아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무슨 치료라도 달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은 지금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너무 스트레스인데 정말 자기 뭐 회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를 다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데도 그거를 뭐 이렇게 달래주거나 합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는 이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본인 돈 써가면서 자기 얼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냥 그건 좀 상식적인 거 아닌가. 맞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임지연 씨는 지금 이마에 뭐 트러블 한두 개 나면 뭐 SOS 스파 파우더 발라가지고 이마에 하트 몇 개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SOS 스파 파우더를 했으면 그 베이비 파우더처럼 그 얼굴에 다 발랐어야 됐어요. 목이랑 다. 그 정도로 심한데 그 정도로 자기도 스파 파우더를 바르면서 얼굴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자기 자사 제품으로 그렇게 피해를 받는데 그런 거를 모른 척을 하고 기만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분 날씨 화창한 날에 바깥에 나오지는 못하고 솔직히 피부가 그렇게 하는데 뭐 어디 나가겠어. 보셨죠? 되게 심한 거 턱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또 마스크를 끼면 또 땀 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를 잘 못 나오죠. 사람들이 막 뾰루지 한 개만 나도 사람들이 다 내 뾰루지만 보는 것 같고 막 컨실러 같은 걸로 막 뒤덮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거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기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해주신 분들을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여성의 경우는 솔직히 생리 전후에 또 이쪽에 하관 쪽에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 거랑 생리 전후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임신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트러블 같은 게 났었거든요. 그런 임신 중 아니면은 애기 뭐 출산 후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출산 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다른 계정에서는 또 그분 혹시 처녀 아가씨인데 왜 뭐 애를 낳았느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하면서 뭐 싱글맘이니 뭐 이러면서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싱글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피부 피해자분은 지금
그런 싱글맘이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거 그런 태도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날 여태까지도 피해자분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정말 이게 피부가 한번 그렇게 뒤집어진 게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계속 치료 받아야 되고 이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외면하다 못해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블리를 제보를 하고 소송을 걸고 아니 어디 그런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저는 그러면 인블리가 처벌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아, 뭔가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그 쇼핑몰이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나라에서 돈을 직접 내고 구매한 소비자는 그냥 피해자로 지금 남아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째서 저 기업은 아직도 저렇게 운영이 가능한 거지? 저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이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솔직히 개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시간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올해 안으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갈 줄 몰랐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도 몰랐고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서 인블리가 정말 잘못한 거다.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인블리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맘 놓고 쇼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라 그거를 인블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피해자예요. 한때 당신들의 제품을 좋아하고 구매했었던 피해자인데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트 대란 입고 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구매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분들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 번만 더 믿어보지 이래가지고 또 그러면 또 그렇게 소비자 기만이 일어날 거예요. 불매운동 같이 그분들도 얼리버드 6주년 정가로 사신 분들 그런 코트 사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불매운동 하셔야 돼요. 그게 소비자의 권리에 맞고 그 댓글 되게 많이 쓰셨고 좋아요도 되게 많이 받으셨던데 그런 피드 통째를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런 거는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왜냐면 이 판매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당신들은 구매 버튼을 누를 때는 나의 분리님들이었지만 나에게 그런 컴플레인을 걸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분들은 나에게 분리님들이 아니야. 약간 블랙 컨슈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거의 뒤통수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불매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 이번 거는 다르겠지. 불리 언니가 이번 거는 예쁘다고 했어. 이번 거는 질이 좋다고 했어. 이러면서 또 사시면은 또 그것도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해야 다 같이 단합력으로 불매운동을 해야 그 코트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저도 지금 인블리를 구매를 한 게 올해 3월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전혀 구매를 하고 있지 않고 탈퇴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인블리 상품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가지고 어제 써리님이랑 직접 매장에 가봤어요. 가봐서 상품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했는데 뭐 79,000원, 99,000원 굉장히 싸게 판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라면 그 돈으로 그 가격으로 코트 안 사요. 정말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작년에 저도 코트 한 벌을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정가가 비싼 상품이어서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정말 계속 입을 생각으로 코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상품을 직접 받아보고 좀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아, 너무 가격 대비 비싼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작년이 나왔던 거더라고요. 올해는 이거를 코트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내 몸에 걸치고 싶지 않은 느낌의 재질이었고 이미 뭐 실이 뭉치고 있더라고요. 새 상품이었을 텐데. 그리고 색상도 네. 그 판매 사이트에 있는 색상이 아니에요. 더 약간 좀 더 필터를 쓰고 있다고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색감 조정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좀 더 쨍한 색상으로 나왔는데 받아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쨍한 색상이 아니고 그 세일러핏 노란색도 그렇고 그 뭐지 오렌지색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쨍한 색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약간 흐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터나 뭐 색감 이런 거에 안 속으시려면 솔직히 필터가 지금 한두 번 아니잖아요. 핑크 필터를 쓰시는지 그 뭐지 제보가 왔던데 푸디 쓰신다고 무슨 판매자가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무슨 필터를 써가지고 색상이 그리고 색상이나 뭐 일러스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색상의 조그마한 오묘한 차이에 따라서 색상 컬러 네임이랑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를 써가지고 이게 그 소비자들한테 소개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걸 지금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여러 번 겪었으면 좀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도 그런 댓글도 많이 쓰셨었잖아요. 그렇게 댓글 쓰시는 게 소비자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불매를 하면 돼요. 불매를. 그럼 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언니 색상이 좀 달라요. 그래도 전 이거 맞아요. 그 오면 색상. 그 오묘한 색상 안 오묘해요. 실제로 보세요. 눈으로 담으세요. 안 오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키야. 바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생카키. 우리 국방색. 우리 불리 언니는 이걸 오묘한 색상이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오려고 하면 그 필터 써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똑같이 필터 나오니까 똑같은 제품 되겠네. 그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막상 후기를 보면 현실핏 나오잖아요. 현실 그 색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만일에 못 믿겠다. 난 저걸 사고 싶은데 못 믿겠다. 그러면 구매 후기 보세요. 후기 보시면 사고 싶으신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셔가지고 인블리 매장이 근처에 있으면 직접 가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 옷들이 손을 튕겨내요. 만지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살에 걸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정말 설거지로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네. 오늘도 어떤 댓글 있던데 저도 그 말 기억해요. 어떤 분이 코트를 사셔가지고 이거 너무 뻣뻣하다. 이걸 뭐 어떻게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임지연 씨가 이거를 계속 입다 보면 질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의 몸에 맞게 이렇게
이게 좀 부드러워진다? 그 자기의 몸에 맞춰진다라고 하는데, 길들여진다고. 그거는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지는 거고, 보풀이 생겨지는. 해지는 거죠. 뭐, 해질 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 좀 드셔보신 분 아시는데, 신문지도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면 부드러워지듯이 약간 그런 용도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왜 옷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왜 기를 들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훈련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블리에서만 코트 사보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트 첫 구매 아니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나가봐도 뭐 백화점이니 아니면 뭐 다른 몰이니 정말 5조 5억의 코트가 있을 텐데 뭐 세일도 되게 많이 하던데. 뭐 직접 만져보시고 하다못해 그냥 아울렛 백화점 맞아요. 아울렛 가세요. 브랜드 아울렛만 가도 비슷한 가격에 훨씬 질 좋은 거 구매하실 맞아요. 수 있을 행거에 것 쫙 같거든요. 깔렸더만. 네, 그런 거 사세요. 네.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냥 뭐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아니고. 저도 네. 여기서 이 500만 원어치를 해가지고 이런 옷에 대한 이런 거를 저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 500만 원 주고 이런 걸 굳이 그렇게까지 왜 해? 너무 깨달음에 피해가 맞아요. 500만 원짜리 근데 깨달음을 솔직히 얻으셨어. 지금 쇼핑몰 인블리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은 다른 쇼핑몰들이에요. 다른 양심 있게 풍미치하지 않고 진짜 양심 있게 쇼핑몰 운영하시는 그런 소소한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은 간접적인 피해죠. 저만 해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 인블리 때문에 그런 쇼핑몰 그쪽이 지금 아무래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직접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싼 옷 아니니까 다들 가격대가 있으니까 굳이 사시려면 좀 실물을 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별로 생각 안 드실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매장에 훨씬 괜찮은 옷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리님 우리 블리 언니는 뭐 이쁘고 우리 블리 언니 하는 거 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임블리님의 이쁨을 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옷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러신 분은 마찬가지듯이 명품, 그러니까 옆집 언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옆집 언니? 근데 명품은 진짜 무서우신가 봐요. 세무조사가 무섭긴 한가 봐요. 그죠? 명품 다조와 그분 계정 가시면 거기에 명품 뭐 어떤 거 사시고 뭐 양말도 뭐 16만 7천 원짜리 뭐 이런 거 사시니까 그런 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뭐 우리 임블리님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정도 능력 되시니까 이 정도 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 돈으로 사셨다고 하니까 근데 직책 분리님이시잖아요. 이게 상무로 있을 때도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산 명품이 지금 10억이 넘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그 정도면 임원진들 월급을 연봉을 합쳐도 10억은 안 될 그러니까. 텐데 와, 대단하셔. 그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뭐 가격 잘못된 거 있으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 이런 거 있으시면 그 가격 아니다. 나 더 비싸게 주고 샀다. 네, 이러시면 제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 매체에 안 나오나 이것도 여쭤보신 분 있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 저것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방송에는 살인을 거의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그런 급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제보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솔직히 그거 말고 사회적인 이슈나 뭐 이런 거에 다룰 게 너무 많은데 과연 그 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뭐 방송국도 시청률 관련해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한 기업을 그렇게 후벼 파는 걸 굳이 맞아요. 미제 사건 같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계정에는 뭐 허위 사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다들 따뜻한 밥 먹고 무슨 허위 사실을 얘기하겠어. 없는 얘기 지어내고 그 정도로 다들 임지연 씨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허위 사실이 있겠어요.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지어낼 저기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그 정도의 애정도 없고요. 맞아요. 이게 뭐 큰 이슈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솔직히 뭐 본보기라도 이 쇼핑몰에 본보기라도 해가지고 뭐 인블리법 이런 거 뭐 만드신다고 뉴스 같은 거 뜨던데 인블리 방지법 언제 만들죠? 네, 뭐 그런 얘기는 건 있으시더니 소식이 없네. 그런데 이게 덮어도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거나 소비 생활 하는데 힘드니까 더 안 사려고 하겠죠. 더 그런 개인 사업자나 영세하지만 힘내는 쇼핑몰들까지도 같이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잘 파시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많이 놀라워요. 놀랍고 와 파리피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인블리시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도 인블리시 그 말투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똑같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내 돈 주고 뭐 하나 함부로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무섭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임지연 씨 아들 도화가 돌아가신 개그맨 김영건 씨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고인에 대한 배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영건 씨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화장품 제조하시는 분이 뭐 부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그분은 계속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소비자 간담회 뭐 부건 측에서 뭐 그런 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작은 약속 하나라도 좀 지키면 되는데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번복을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비자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비자 간담회도 안 하고 정기적으로 하시면서도 정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질문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뭐 분리 마켓 뭐 이런 거 하시고 또 무슨 정모를 한다니 그게 그 뭐 농가도 지원한다고 하시고 그거 뭐 박준성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그때 기자회견 하셨을 때 한 6가지인가 대책이 있으셨는데 그거 중에 뭘 지키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인블리 씨 뭐 인스타에도 뭐 이벤트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도 다 챙기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정말 매출 판매 이것만 보고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쇼핑몰이 사람이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고 제가 인블리 쇼핑몰이 좀 다른 거랑 좀 다르다 싶었던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인블리 씨가 이제 임신을 하셔서
근데 인블리 씨가 메인 모델이니까 인블리 쇼핑몰에 다 인부복스럽게 배 나오신 임지연 씨가 이제 직접 모델을 하신 사진들이 이제 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블리를 애용하셨던 고객분들이 불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임산부가 아닌데 이 인블리 씨의 피팅만 보고 옷을 사야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모르겠고 다 인부복 쇼핑몰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불만을 남기셨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블리 씨가 뭐 이렇게 피드백으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매출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내가 메인 모델이니까 내가 그렇게 직접 입었을 때 매출이 더 좋더라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남기신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랬거든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블리라는 쇼핑몰은 정말 임지연 씨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임신을 하면 인부복을 파는 거고 이 사람이 출산해서 아기가 생기면 아기 상품을 파는 거고 저는 이런 경영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 임지연 씨 본인이 판매자라면은 그 제품을 보여주는데 좀 더 치중을 해야지. 내가 더 이뻐 보여야 되고 내가 필터를 써서 내가 더 뽀얗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내 다리가 더 길어 보여야 되니까 뒤에 있는 계단이나 의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다리를 좀 더 길게 만들어줘. 나는 163이지만 나는 롱블리처럼 만들어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핏이나 뭐 그런 걸 원해가지고 옷을 사는 건데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옷을 입으면 당연히 그 핏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인블리 씨가 계속 평생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이미지였으면 당연히 인블리 쇼핑몰은 잘 됐을 텐데 이게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매력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예인도 실수하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인블리 씨는 지금 본인의 실수로 정말 생존이 어려우실 정도로 뭔가 큰 사건을 겪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인블리 쇼핑몰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걱정스럽고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이 수다를 떨다 보니 또 1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1분 30초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대단 시간 잘 가네요. 저희가 말이 많죠. 내일 여기 그 피해자분께서 내일은 올라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내일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간단하게. 아우 힘들어. 내일은 아마 점심시간쯤에 올라가시기 전에 점심시간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릴게요. 내일 봐요. 저 이거 맞들리면 어떡하죠? 자세요. 안녕. 내일 뵐게요. 내일도 봐주세요. 급하게 끝내.